자, 1번부터. 여러분, 이거 다 배워왔을 거야. 아마 학교에서 진도가 다 조금씩 다를 순 있어도, 시작하는 진도는 뭐 1, 2단원은 다 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한 번씩 볼게요. 자, electron configuration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unknown element X 주어져 있고, electron configuration 나왔어. The compound most likely formed with magnesium. 자,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마그네슘은 아이온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해? Mg2 플러스 만드는 거 우리 알고 있어야 돼. 그쵸? 그룹 2니까 다 기억나죠, 이런 거? 다들 기억나죠? 자, 그리고 얘는 unknown element X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가 없어.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냐? valence electron 숫자를 보는 거야. 가장 바깥쪽 쉘, outermost shell에 들어있는 요 일렉트론 숫자가 어떻게 돼? 여러분, valence electron 다 배운 개념이죠? electron 또는 outermost shell. 지금은 첫 시간이니까 일단 개념 확인으로 다 써볼게. outermost shell electron이 몇 개? 요거. 2 더하기 3 해서 5개야. 자, 그러면은 그룹 15이라는 거고, 우리 노블 게스 다 배웠죠? 노블 게스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 되는 거. 그쵸? 그럼 얘는 8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얘는 X가 3 마이너스 아이온 되는 애죠. 요렇게 찾아주면 돼요. 자, 그래서 컴파운드 만들었을 때 Mg2 플러스랑 X3 마이너스 이거 다 배웠나? 크리스 크로스 요렇게 해주는 거. 혹시 안 배웠으면 뭐 되게 간단해. 요 숫자들을 그냥 반대편 대각선으로 내려주면 돼. 크리스 크로스. 찰지는 빼고. 그래서 Mg3 X2 요렇게 되거든? 자, 답이 2번이에요. 다 기억나? 잘? 어때요? 루다가 우리 2명이야. 루다 2명인 거 알아? 여기 루다. 루다. 또 캔바이어 둘 다. 그래서 내가 루다를 부를, 이루다야, 둘 다. 이름 너무 예쁜 것 같아. 근데 이름 많지 않지?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루다가 먼저 와가지고 나는 근데 똑같이, 요 루다가 먼저 와서, 루다가 왔구나 했는데, 나 다른 루다였어. 근데 루다도 왔어. 어때? 요거 이해돼? 어때? 이해돼? 온라인 친구들 우리 요거 다 괜찮지? 잘 기억나요? 예현이 어때? 괜찮아? 오케이. 자, 2번 해볼게요. 이런 거 다 알지? 얘 노블 게스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게 노블 게스의 electron to achieve noble gas electron configuration. 8개 채우고 싶은 거죠? 가장 바깥쪽 쉘에 8개. 근데 하이드로젠이나 힐륨은 2개까지밖에 못 채우고. 자, 2번 해볼게요. 자, compound contains 30% sulfur and 70% fluorine by mass. 자, percent by mass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리고 empirical formula of the compound. 자, 이렇게 empirical formula가 나왔는데 empirical formula는 뭐였죠?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simplest whole number ratio로 표현을 하는 거였어. 다 약분해가지고 표현하는 거였죠. 자, 근데 얘는 simplest whole number ratio를 뭐에서부터 가져야 되냐? 결국 몰수에서부터 찾아야 돼. 몰 레이시오 비율이야. 결국 매스에서 몰수로 컨버트하는 작업이 필요해. 그러면 얘는 몰랄 매스로 나눠줘야 돼요. 자, 기억나지? 매스를 몰수로 바꿔주는 게 뭐였어? 몰랄 매스 디바이드 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도 empirical formula 찾아라 하면은 percent by mass 어쩌고저쩌고 나온 게 이게 다 결국 매스에서 나온 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매스에서부터 몰수로 바꿔주는 거 필요해요. 자, 그럼 해볼게. 30% sulfur, 70% fluorine 요거를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100g에 뭐 sulfur하고 fluorine이 같이 섞인 뭔가가 있어. 근데 그 중에 30g은 sulfur에 해당이 되고 70g은 fluorine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percent by mass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볼 때 periodic table은 다 주니까 sulfur은 atomic mass 32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몰랄 매스. 플로리는 뭐 19.00 정도 이렇게 한번 계산 바로 해볼게. 0.94 정도고 1.67 이렇게 요 정도 나와요. 자, 근데 이렇게 몰수를 찾고 싶을 때 숫자가 내가 한눈에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보이나? 이 정도는? 1대 4.
1대4 보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숫자가 너무 복잡하게 나오잖아? 그럴 때는 가장 작은 숫자로 전부 다 나눠주면 돼요. 얘 0.94, 0.94 이렇게 나누면 한눈에 보이거든? 왜냐면 이 엘리먼트가 두 개가 아니라 막 세 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 번에 안 보일 수 있거든?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나와 있는 숫자 중에 작은 숫자로 나눠주세요. 이해돼? 이해되죠? 요건 두 개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그러면 대략 비율이 거의 1대4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SF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문제 푸는 유형은 이런 건 좀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거의 이게 버퍼링 생기지 않고 자동으로 바로바로 풀 수 있게끔 딱 풀이 방법을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1대4. 3번은 아직 혹시 안 풀었으면 잠깐 시간 줄게. 풀고 온라인 친구들 3번 답 뭐 나오는지 여기로 보내주세요. A, B, C, D 여기 호스트 쪽으로 보내면 되고 같이 해볼게. 좀 어려워, 이 문제가. 그 일반 스토이키오메트리보다는 좀 어려운 문제가 맞고요. 해볼게. 자, 44g of CO2, 45g of H2O 뭐 이렇게 나왔는데 맨 처음에 이제 문제가 어떤 컴파운드에 CHN으로 이루어져 있다 했으니까 그냥 요렇게 써봤어, 쌤은. 응? 그리고 우리 컨버션 반응이 뭔지 알죠? 옥시즌하고 반응을 해서 O2랑 불타는 반응이 컨버션이잖아. 그래서 얘랑 O2랑 반응해서 CO2, H2O 그리고 some NO2 나온 거야. 근데 그 앞에 코에피션트는 지금 몇인지 몰라. 아직은 모르죠? 그래서 몰라도 돼. 일단은 그냥 이렇게 식의 대략적인 틀을 짜보는 거야. 그래서 알 수 있는 정보만 순서대로 찾아가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몇 몰인지 모르지만 식을 대충 써놓고 참고로 자, CO2에 이제 몰랄 매스 같은 거 구하는 거 다 알죠, 여러분? 요거 요거 쭉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실수를 여러분 이거 periodic table에서 찾으면 돼. 우리가 molecular mass를 찾겠다 하면은 카본 거 12.01 더하기 옥시즌 16 곱하기 2 해서 다 찾는 거죠? 이거 알죠? 그러면 얘 한 44쯤 되고 자, 얘도 똑같이 해보면 18 정도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얘 바로 몰수부터 구해볼게요. 내가 CO2 몰수를 찾고 싶어. 그러면 얘 몰수 어떻게? 44.0g divide by 44.01 g per mol 얘가 몰랄매스니까 H2는 그대로 짠 g per mol 한 개 요렇게 나온 거야 지금 각각. 요거 몰랄매스로 나눠준 거 이해되죠? 자, NO2는 몰라. 썸이라고 했으니까 NO2는 몰라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카본이랑 여기 있는 하이드로젠이 전부 다 얘한테서부터 왔겠지. 지금 여기가 O2밖에 없으니까. 자, 우리 양옆에 엘리먼트가 숫자 똑같아야 되는 거 다 알죠? 그래서 여기 카본이 여기로 다 들어갔고 여기 H가 여기로 다 들어간 거야. 그러면은 카본은 지금 몇 개야? 원몰이고 H는 얘 2.5 곱하기 2 해줘야 되죠? 5몰 이렇게 이해돼? 왜냐면 2.5 그냥 2.5가 아니라 얘가 2.5몰 나온 거니까 곱하기 2 해줘야 돼. 하이드로젠만 구할 때는. 그쵸? 자 그러면 CH가 1대 5고요. 나이트로젠 애초에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정보잖아? 근데 괜찮아. 이 초이스 보니까 어때? 답이 B 요렇게 있죠. 그래서 N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뭐 요거 맞겠지. 왜냐면 CH만 봤을 때 1대 5가 요거밖에 없으니까. 어때? 한번 체크 좀 해볼게. 예연이 이해되나? 이해돼? 오케이. 제인이, 지성이 답 보냈지. 아까 제인이도 보냈고,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요거 정리할 시간 잠깐 줄게. 여러분, 이 웬만하면 복습 너무 중요한데, 지금 막 필기만 하느라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면은 복습하기 싫어진다? 알지? 지금 최대한 바로 수업 시간 내에서 내가 얘를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하겠다 생각한 게 제일 좋아요. 생각 정리할 시간 잠깐 주고 넘어갈게. 혹시 모르겠으면 질문해야 돼요. 자, 다음. 자, 요거 뭐죠? 뽀로 일렉트론 스펙트럼. 다 배웠죠? 뽀로 일렉트론 스펙트럼이 뭐였는지 그래프 설명부터 잠깐 해줄게. 원래 요 그래프 스타일이 항상 요런 식으로 나오거든? X축이 바인딩 에너지야. 바인딩 에너지고 요 Y-axis가 relative number of electrons 이렇게 나와요. 근데 특이하게 이 포로일렉트론 스펙트럼 그래프는 항상
요렇게 안쪽으로, 이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값이 커지게 나와 있거든? 그냥 원래 이렇게 생겼어. 보면 여기도 그렇죠. 실제로 숫자가 여기가 300인데 여기가 700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약간 이렇게 이미지를 상상을 하면 돼. 우리가 아톰 구조는 다 이제 머릿속에 있을 거고. 이렇게 뉴클리어스가 있으면 그 주변에 일렉트론의 쉘들이 이런 식으로 있죠. 그거를 약간 이 그래프에 연결해서 상상을 하면 돼, 이미지를. 그러면은 지금 뉴클리어스에서 가장 가까운 일렉트론이 가장 strongest binding 하고 있지. 가까울수록 세게 당겨지고 있겠죠? 멀리 있으면 약하고.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안쪽으로 갈수록 더 크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피크가 몇 개가 떠 있을 때, 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런 그림들 좀 보지 않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봤었죠. 그래서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거든. 가장 왼쪽을 shell number 1, shell number 2, shell number 3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subshell이 있겠죠. orbital이라고 하는 subshell이 있겠죠. 그래서 얘가 1s, 그 다음 피크가 2s, 그 다음 피크가 2p 이런 식으로 여기가 3s 이렇게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 적을 때랑 똑같이 써주면 돼. 피크가 이렇게 여러 개 떠 있을 때. 그리고 오르비탈마다 일렉트론 몇 개 들어가? S는 맥시멈 2개, P는 맥스 6개. 그런 거 다 기억나죠? 그래서 요 높이가 이 안에 들어있는 일렉트론의 숫자를 뜻한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가 2, 2, 뭐 요 옆에 높은 피크가 만약에 여기가 뭐 1대 3 비율로 나와 있다면 여기가 6, 여기가 2 이런 식으로 오비탈 찾아갈 수 있는 거였어요. 잠깐만 이게 그림이 자 이게 일반적인 포로 일렉트론 스펙트럼. 예연이 요거 배웠나? 안 배웠어? 포로 일렉트론 스펙트럼 아직 안 배웠어? 그랬구나.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 배웠지? 그거 배웠고, 오케이. 혹시 또 요거 안 배운 친구 있었을까요? 어때? 지성이? 아니, 지성이 아니라, 지환이? 지환이 이거 배웠지? 기억나? 안 배웠어? 아니, 잠깐만. 뭘 안 배워? 지환이는 여름엔 나랑은 배웠을 거 아니야. 학교에서 안 했어? 학교에서 안 했어? 그래? 다른 친구들 어때? 학교에서 다 했어, 이거? 요 피크가 얘는 중요하니까, 잠깐만. 포로 일렉트론 스펙트럼 이거 아니고 자 얘는 문제가 꼭 나오는 애고 약간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써보고 이렇게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근데 포로 일렉트론 스펙트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옆에 아톰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볼게. 이렇게 안쪽에 뉴클리어스가 있고 주변에 이렇게 쉘이 여러 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안쪽부터 N은 1, N은 2, N은 3 이렇게 이거 다 배웠을 거고 또 우리가 subshell 아니면 뭐 electron sublevel 이런 거를 배울 때 또 요렇게도 배웠을 거야. 자, 가장 예를 들어서 자, 요 오비탈마다 갖는 일렉트론에 갖는 에너지 다 다른 거 배웠죠. SPD 순서로 올라가는 거 배웠지? 배웠죠? 자, 그래서 요렇게 1s 일렉트론, 그다음이 뭐 2s 일렉트론. 근데 우리가 요렇게 에너지 레벨마다 에너지가 다 다른데 그 안에서도 서브 레벨이라는 게 있어서 또 에너지가 더 살짝 나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컨 에너지 레벨 안에 S 오비탈이 있고 그거보다 살짝 높은 P 오비탈이 있고 요렇게 좀 잘못 요렇게 그냥 이렇게 붙여서 그릴게 S 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3S도 요렇게 3S 오비탈이 있고 그거보다 살짝 높은 3P 오비탈들이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의 순서가 1S, 2S, 2P, 3S, 3P 약간 요런 순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이 이제 4S. 자, 근데 요렇게 third energy level에는 d 오비탈이 또 있어요. 3p 다음이 3d 오비탈로 가야 되는데 얘랑 에너지가 약간 거의 비슷비슷한 애야. 그래서 요쯤에 그냥 그려볼게. 5개를 그려주세요, 일단. 자, 4s하고 3d는 에너지 레벨의 차이가 많이 없는 굉장히 비슷비슷한 애들이야. 자, 얘네들은 비슷한 에너지야. 요거 먼저 한번 좀 앞쪽에 배운 거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정리 먼저 해볼게요, 이런 거. 그럼 내가 이제 칼슘을 일렉트론이 20개 있는 칼슘이라는 애의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써볼게요, 한번. 자,
얘 일렉트론 이제 어떻게 채울 거냐면은 먼저 1s에 일렉트론 맥스 2개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배웠죠. 오비탈에 s 오비탈 하나에 지금 2개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2s도 맥스 2개. 자, 2p도 올비탈 하나당 2개가 들어가니까 전체 6개 채울 수 있죠. 근데 이럴 때 채우는 순서 같은 것도 다 배웠을 거야. 우리 훈츠룰 이런 거 했죠. 훈츠룰이 일단 각각 올비탈마다 하나씩 채우고 하나씩 다 occupy 됐으면 그때 하나씩 더 채워서 full full p sub level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채워가다 보면은 얘 어떻게 써줘? 1s2, 2s2, 2p6, 3s2, 3p6 그 다음이 자 계속 아래에서부터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3d보다 4s가 살짝 낮아. 얘가 살짝 낮아서 여기가 4s2 먼저 오고 그 다음이 3d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해돼요? 항상 낮은 에너지부터 높은 에너지 순서로 가는 거. 자, 그래서 d 오비탈은 최대 10개까지 채울 수 있는 애죠. 아니, d 서브 레벨은. 칼슘은 요 4s2까지 채우면 끝. 왜냐면 20개 다 채웠으니까. 그리고 용어도 하나 체크해 볼게. 이거를 많이들 헷갈려.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비탈하고 서브 레벨에 단어 차이가 있어요. 아는 사람, 자신 있게 손 들고 설명해 보자. 오비탈하고 서브 레벨 비슷한데 다른 차이가 있거든. 서브쉘이랑 서브 레벨은 같은 뜻이에요. 요거 혹시 아는 사람? 자, 오비탈은 예를 들어 요렇게 3D를 볼 때 오비탈 하나 하면은 요 하나하나가 오비탈이야. 자, 그래서 요렇게가 오비탈이고 이 전체가 3D 서브 레벨이야. 이해돼? 얘가 하나하나가 지금 오비탈 그리고 d 오비탈 요렇게 5개가 있으면 이 전체가 서브 레벨. 그러면 오비탈에는 맥스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요 D 서브 레벨 안에는 맥스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용어 차이가 있어요. 뭐 AP에서 이런 용어 때문에 막 말장난으로 캠에서 그렇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 편인데 그래도 요새 좀 문제들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최근 문제들이 배울 때 이렇게 용어를 잘 정리를 해보고요. 자,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얘네들이 각자 갖는 에너지가 낮다는 거는 그만큼 요 아래쪽이 지금 뉴클리어스라고 생각하면 돼. 이 아래쪽이 뉴클리어스 있어서 가까이 있어서 세게 잡아당기고 있고 얘네들은 점점 멀리 갈수록 약하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대로 그대로 일렉트론들이 각각이 얼만큼 세게 붙어 있는지를 이렇게 바인딩 에너지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바인딩 에너지 그리고 여기는 number of electron. 자, 먼저 제일 세게 붙어 있는 애, 뉴클리어스에서 가장 붙어 있는 세게 붙어 있는 애가 얘겠죠. 그래서 가장 왼쪽에 붙여 그리는 애가 1s 자리가 돼. 그 다음으로 에너지 높은 애가 2s인데 그러면 일렉트론 자기 에너지가 자기가 가진 에너지가 높다는 건 그만큼 바인딩 에너지는 약해지는 거야. 좀 어렵나요? 이거를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에너지가 무한대로 가질 수 있는 n equals infinity. 에너지 맥스 값을 가질 수 있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여기에 있는 애가 제일 에너지 많이 들어가야 여기까지 오겠지. 여기 있는 애는 요만큼 에너지 들어가면 여기까지 끌어올 수 있고 얘는 요만큼. 그래서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얘의 에너지 스테이트랑 얘의 바인딩 에너지는 반대야. 자, 그러면 1s 다음이 누구예요? 그 다음이 2s, 그 다음이 2p. 해서 이 순서대로 그대로 가는 거야. 아까 우리 본 것처럼. 2p, 3s, 3p 이런 식으로. 근데 같은 쉘에 있는 2s, 2p는 에너지 차이가 좁잖아. 그래서 이 피크 간격이 좁은 거야. 3s, 3p도 피크 간격이 좁은 거야. 왜? 같은 에너지 레벨이니까. 또 간격이 작은 게 여기서도 간격이 작은 거야. 자, 그래서 1S에는 일렉트론이 만약에 2개 들어있는 애다 하면은 여기를 뭐 1, 2 이렇게 숫자를 세보면 요렇게 피크 높이 그리고 2S에도 2가 있다 하면은 요렇게 2P에 만약에 일렉트론이 뭐 3개까지 채워져 있다 하면은 그 숫자 맞게 이렇게 3까지 채워져 있고요.
피크 높이는 그냥 일렉트론이야. 일렉트론 숫자야, 그대로. 요 오비탈, 요 서브 레벨에 들어있는 일렉트론 숫자들. 그래서 만약에 요런 포로 일렉트론 스펙트럼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보고 일렉트론의 컨피규레이션을 찾을 수가 있어. 어떻게? 1s2, 2s2, 2p3 그대로 읽으면 돼. 이게 원리를 다 설명하느라 조금 길어졌는데 사실 문제에서는 간단해요. 이렇게 피크를 보고 이렇게 찾을 수 있는지. 그래서 문제 몇 개 연습 더 같이 해볼 거긴 하거든? 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죠? 피크 높이랑 요 순서대로 찾아서. 원래 이 내용들을, 많은 내용을 지금 한 번에 압축을 하느라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원래 이게 찬찬히 배우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내용인데, 먼저 결론만 정리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해볼게요. 밑에 수수료 응. 어떻게? 다시 질문? 가 응? 투게스보다 별대 맞아요. 이게, 그럼 그것도 다시, 여러분, 앞쪽 거, 약간 앞쪽 내용들이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다 안 돼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볼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약간 아래쪽에 뉴클리어스가 당기고 있다고 이미지를 상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이 일렉트론을 여기서부터 완전히 떼어낼 때 들어가는 힘이 얼만큼인지 생각을 해보자. 얘를 여기까지 띄어낼 때 이만큼의 에너지를 넣어야 된다는 건 그만큼 많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쵸? 얘를 여기까지 올리려면 에너지 이만큼 들어가지. 근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바인딩 에너지가 크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돼. 근데 이 그래프가 너무 복잡하면 괜히 생각을 많이 해서 너무 복잡해질 수 있거든? 그냥 뉴클리어스에서 가까운 쪽이 바인딩 에너지 크다.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이 뉴클리어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이렇게 가까운 애가 더 에너지 많이 들어가야 되죠. 바인딩 에너지 크고 이렇게 되겠죠. 정민이 질문 있나? 없어? 응. 또 질문 있는지 체크해볼게. 예언이 어때? 질문 없어? 응. 프로 일렉트론 사이트론. 얘 몇 개만 문제 더 풀어보고서 잠시 쉴게요. 일단 요건데 문제로 이거는 보는 게 좋아. 문제로 보면서 좀 이해를 더 할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이번에는 나이트로젠하고 옥시즌 두 개가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요번에는 그래프에 뭐가 나와 있대? 모든 일렉트론 지금 얘처럼 1s, 2s, 2p 이거 다 나온 게 아니라 1s에 대해서만 나와 있다는 뜻인 거야. 이해돼요? 자, 문제 그대로 볼게요. Photo electron spectra above show the energy required to remove a 1s electron from a nitrogen atom and from an oxygen atom. 자, 1s만 표시를 해놓은 거래.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best account for the peak in the upper spectrum being to the right of the peak in the lower spectrum? 자, 어때? 피크가 위에 거가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유를 물어본 거죠. 얘가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근데 얘도 1s고 얘도 1s래 지금. 근데 아까 바인딩 에너지 뭐였어? 얼만큼 뉴클리어스에 세게 붙어 있는지였잖아. 그럼 얘가 더 약하고 얘가 더 세게 붙어 있는 거죠. 그대로 숫자로 읽으면 돼. 얘가 한 400 에너지로 땡겨지고 있고 얘는 한 5, 600 사이, 한 550 근처 에너지로 붙어 있는 거죠. 그 말은 뭐야? 얘가 뉴클리어 차지가 더 약하다. 또는 뉴클리어스에서 당기는 힘이 얘가 더 약한 거죠. nuclear attraction. 왜? 바이닝 에너지가 더 약하다는 거니까. 이해될까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답이 얘는 뭐예요? D야, D. Nitrogen atoms have a smaller nuclear charge, so it has 뭐 weaker binding energy for 1s electron. 요렇게 이해될까? nuclear charge가 약해서 바인딩 에너지가 약하게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거저거 많이 설명했는데 이거 자체는 되게 쉽죠? 직관적으로 볼 수 있지? 그래서 숫자 그래프만 읽으면 된 거야. 다른 내용들은 알 수가 없어. Nitrogen atoms have a half-filled piece of lead. 이게 지금 요 그래프에서 피크가 왼쪽에 뜨는 거에 대한 설명이랑 관련된 건 아니거든? 이 자체가 팩트가 맞다 해도 이런 건 답으로 고르면 안 돼. 알죠?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잘 볼게요, 계속. 자, 5번까지 하나만 더 해보고 잠깐 쉴게. 5번은요, 여러분, 아토믹 넘버 25짜리 요 망가니스에 대해서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 써볼 건데 3 플러스래. 이거 어떻게 쓰는지 다 알까?
그리고 ground state라고 했죠? 얘는 뭐야? 일렉트론을 가장 lowest 에너지부터 차곡차곡, lowest 에너지부터 차곡차곡 채웠을 때라는 뜻이야. 그럼 일렉트론 컨피그레이션을 써볼게요. 25까지 채워야 되니까 뭐야? 1s 볼게요. 1s2, 2s2, 2p6, 3s2, 3p6, 4s2, 4p 잠깐만 20 채웠죠 지금? 4p5인가요? 일단 다 채워보면 25개 아니 4p 아니죠? 잘못 썼지. 3d5 일단 이렇게 되겠지? 자, 요게 망가니즈 아톰 스테이트일 때. 자, 근데 망가니즈에 3 플러스라는 거는 일렉트론을 3개를 빼야 되죠? 근데 뺄 때 여러분 순서 잘 알아야 돼. 무조건 뒤에서 순서대로 따라락 뺀다?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돼. 무조건 뒤에서 빼는 게 아니라 얘를 봐야 돼. 쉘 넘버를 비교했을 때 가장 outermost shell에서부터 순서대로 빼야 돼. 그러니까 third level 말고 fourth level이 있잖아, 지금. 그럼 여기부터 빼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4S2부터 1, 2, 3 요렇게 세 개를 빼야 돼. 이해돼? 여기서 하나, 둘 빼고 여기서 하나 더 빼서. 자, 이거 많이들 헷갈리거든. 처음에 정리 잘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3D, 4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뒤에서 순서대로 빼면 틀리니까 조심합시다. FRQ도 골고루 연습을 해볼게요. 그 끝에는 이제 FRQ도 있고요.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 줄게. 그 뒤에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볼 수 있을까? 쉬라 그래놓고, 쉬라 그래놓고 문제 풀래.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볼게요. 6번부터. 자, 얘 뭐 나왔어요, 여러분? 뭐 있을까? 같이 또 해볼게. 이제 막 포로 일렉트론 스펙트럼 방금 설명이랑 쭉 봤으니까. 자, 요렇게 주어진 게 또 하나의 complete photo electron spectrum이래요. For an element, which of the following observation would provide evidence that the spectrum is consistent with the atomic model of the element? 자, 그러면 일단 얘 어떻게 생긴 애냐면 1S2에 2S1 요렇게 가지고 있는 애라는 거 알겠어? 왜냐면 요 앞에 거는 그냥 나와 있는 피크가 1S에 대한 거라는 걸 알려줬어. 그래서 그냥 얘를 1S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complete photoelectron spectrum for an element라는 거니까 가지고 있는 일렉트론이 다 표시됐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가진 일렉트론 컨피그레이션 쭉 썼을 때 그거 다 가지고 있는 피크인 거야. 그래서 순서대로 1s2, 2s2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높이를 보니까 1s에 2개 들어있고 그 다음 2s에는 1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얘 어떻게 되겠어? 얘 1s2에 2s1짜리면은 베이런스 일렉트론이 하나짜리라는 거죠. 2s에 한 개 있고 끝이니까. 그쵸? 그러면 얘 아이온 만들어졌을 때 플러스 1 찰지 나오겠지. 그래서 답이 C예요. 얘 그룹 1이기 때문에 얘 그럼 누군지까지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찾으면 돼. periodic table 가서 atomic number 3 찾아주면 되겠죠. 총 일렉트론이 3개니까 얘 지금 누구겠어? 얘는 리튬이에요. 뭐 외우고 있진 않아도 괜찮아. periodic table에 보면은 세 번째 atomic number 3가 리튬 요렇게. 자, 요거 다 이해됐어, 여러분? 이해돼? 7번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 다 배우고 왔을까?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 배웠을까? 안 배운 친구도 있어도 안 배운 경우들이 조금 있는 것 같네요. 잠깐만.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 안 배운 사람, 잠깐. 다 배웠어? 다 배웠어? 기억나? 루다? 기억 안 나? 자, 괜찮아. 기억 안 나도 기억이 나게 하면 됩니다. 자,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라는 거는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 뭐 소듐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해볼게. 얘한테서부터 일렉트론을 처음에 하나를 띄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야. 그러면 얘가 일렉트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소듐이 이런 식으로 캐라이온 되고 거기서 띄어낸 일렉트론 리무브 된 애를 이렇게 오른쪽에 써줄 수가 있어.
또 소듐을 우리가 요 안쪽에 뭐 뉴클리어스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그게 되겠어? 1s2, 2s2, 2p6, 3s1 이렇게 돼 있는 소듐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일렉트론을 띄어내는 게 일단은 제일 쉽겠죠. 자, 그래서 가장 떼기 쉬운 일렉트론을 처음으로 띄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이거를 우리가 first ionization energy 이렇게 말합니다. first ionization energy. 그래서 뭐 이렇게 뒤에 first, second, third 계속 숫자가 붙을 수 있어. 순서대로. 처음에 띄는 거, 그 다음에 떼는 거 이런 식으로. 아무튼 ionization energy라는 뜻은 energy required to remove an electron.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해되죠? 일렉트론을 띄어낼 때 항상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를 넣어줘야 떼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에너지는 지금 이렇게 successive ionization energy라고 해서 순서대로 쭉 보는 거야. 일렉트론 하나 떼고 그 다음 거 떼고 그 다음 거 떼고 할 때. successive ionization energy는 항상 이렇게 increase 해요. 점점점. 그 다음 일렉트론 뛸수록 계속 increase 하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자, 요 식도 해석을 해볼 수 있어야 돼. 처음에 X라는 뉴트럴 애텀에서 일렉트론을 하나 띄면 플러스 1 차지 되고 얘한테서 또 떼면 2 플러스 여기서 또 떼면 3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식은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일렉트론을 하나하나 떼어낼 때마다 필요한 에너지가 더 많이 드는 거야. 다시 말해서 떼어내기가 더 점점 힘들다는 거죠. 점점 쉬운 게 아니라 점점 힘든 거죠. 자, 근데 이렇게 successive ionization energy를 봤을 때 점점 increase 하다가 특별히 더 많이 increase 하는 지점이 나올 수 있어. 지금 얘 보면은 여기가 한 4배 정도 넘게 increase 하는 지점이 나오잖아? 그런 데를 이렇게 많이 점프했다? 점프의 기준은 한 4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4배 이상 되는 차이점이 나오는 부분을 찾으면 여기서 쉘이 바뀐 거야. 그래서 얘 떼고 할 땐 똑같은 쉘에서 일렉트론 띈 건데 요렇게 점프했다는 건 이제 하나 안쪽 쉘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훨씬 더 large increase 나오는 거 이해될까요? 왜냐면 거리가 확 가까워졌으니까 뛰기 더 힘들겠죠? 그래서 답은 C예요. The electron removed during the third is on average much closer to the nucleus than the first two electrons removed were.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요 X라는 엘리먼트는 two valence electron 갖는 애인 거 알 수 있겠지. 그쵸? 2개 띄고서 third 때 확 커졌으니까. 이해될까? 자, 요렇게 알 수 있는 거. 얘는 two valence electron 갖는 애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찾을 수 있게끔 나올 수 있어요. 자, 비슷한 문제가 이제 이거 잘 써놓고 8번 또 볼게요. 자, 이번에도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 문제인데 유형은 조금 달라. 얘는 아예 이제 세컨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를 기준으로 처음부터 알려준 거야, 데이터를. 그러면 자, 세컨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라는 거는 얘네들을 봤을 때 전부 다 그룹 1 엘리먼트잖아. 그쵸? 그럼 그룹 1 엘리먼트는 뭐야? 베이런스 일렉트론이 하나짜리 애들이죠. 1 베이런스 일렉트론 있는 애들. 근데 얘네들을 세컨 아이오나이제이션을 비교했다는 거는 하나 떼고 나서 그 안쪽 거 중간 이제 한번 large increase 된 이후에 얘네들을 비교를 한 거겠죠. 그럼 2개만 그려볼게 일단. 리튬은 자, 리튬 하면은 얘는 이렇게 뉴클리어스 있으면은 요렇게 쉘이 잘 보이지? 이거 색깔 보이죠? 파랑 색깔 그리면 요렇게 있고 소듐은 그 뉴클리어스에 요렇게 있는 애들이야 지금 여기서 베이런스 일렉트론 여기서 베이런스 일렉트론 요렇게 얘 하나 띄고 나서 얘 띄고 나서 그 다음 여기 있는 애 뗄 때 필요한 게 요 값인 거죠. 요 7300 이해돼? 자, 여기 있는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당겨지고 있는 거랑 여기 있는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당겨지고 있는 힘을 비교해보면 얘가 더 약하죠?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더 작은 거야. 이해되죠? Second ionization energy는 요 다음 거 얘를 떼는 거니까 지금 이 중에서 여기도 이 중에서 그러면 포타슘은 안 그려봐도 알겠지. 쉘 하나가 더 바깥으로 가는 거니까 얘도 작아지고 작아지고
계속해서 decrease in second ionization energy. 뭐 때문에? Due to the increase in average distance of the outermost electron from the nucleus.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요 값이 작아진다. 요걸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얘네들 지금 피리어드 아래로 가는 애들이죠. 이 그룹 1에서 순서대로. 오케이. 그리고 FRQ 한번 같이 이제 풀어. 여러분 잠깐만 요거 질문 없을까? 루다 어때? 질문 있으면 해봐. 두 루다 중에 앞에 루다부터.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어때? 제인이 이해돼? 기억이 살아나고 있을까? 정민이 기억나? 지금 기억 잘 아니, 이해돼? 예언이는? 그래. 정민이 오케이. 나경이, 민이는 기억 잘 날 것 같고, 그쵸. 최근까지, 최근에 봤던 친구들은 대략 이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성이, 지환이 다 괜찮나요? 어때요? 그리고 채원이도 잘 듣고 있지? 네, 잘 기억나? 채원아? 어때? 잘 기억나요.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뒤에 FAQ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 완전 최신 문제예요. 자, 매스 스펙트럼 다 배웠을까? 잠깐만, 매스 스펙트럼도 확인. 요거 배웠나요? 혹시? 네, 혹시가 아니라 배운 게 정상이긴 해. 배웠어야 되는 건데, 안 배운 경우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예언이 어때? 요거 배웠어? 매스 스펙트럼? 안 배웠어? 제인이 배웠어? 오케이. 매스 스펙트럼 다시 한번 우리 리뷰처럼 빠르게 체크만 해볼게. FRQ 나온 거야, 이거. 이거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예요. 2025년. 따끈따끈한. 근데 유형이 비슷해. 이게 뭐, 이번에 완전 새롭게 나온 거는 아니야, 딱히. 늘 많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배운 거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일단 매스 스펙트럼 잠깐 볼게요. 이제 원래 매스 스펙트럼이 문제로 나올 때는 뭐 MCQ에서도 많이 나오고 볼게요. 자, 항상 우리가 주어진 그래프 종류마다 X축, Y축이 뭔지는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게 그래프 해석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스 스펙트럼은 항상 이렇게 X축이 매스, 아토믹 매스 유닛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MZ 레이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냥 똑같아. 결국 이게 지금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그냥 아토믹 매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마 이런 거 배웠을 거야. 아토믹 매스라는 거는 원래는 평균 값을 구해가지고 relative atomic mass 이런 거 average 구하는 거 다 배웠죠. 이거 결과값이 아니라 이거가 아니라 각각의 mass number가 나와 있는 애라고 보면 돼. mass number of each isotope. 자, 무슨 말인지 지금 잘 기억이 가물가물해도 괜찮아. 다 보여줄게, 뭔지. 우리 예를 들어 칼본이 12짜리 매스 넘버 있고 13짜리 있고 14짜리 있고 이런 거 다 들어봤죠. 하이드로젠도 뭐 1 있고 2 있고 3 있고 매스가 다 달라. 근데 이 매스 넘버라는 건 우리가 뭐야? 프로톤 플러스 뉴트론 숫자거든. 근데 프로톤이라는 거는 이 칼본의 경우에는 이제 아, 일단 하이드로젠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여기 써 있는 애들이 뭐죠? 요거를 우리가 아토믹 넘버라고 하고 아토믹 넘버가 결국은 프로톤 넘버에서부터 온 거였어. 그래서 이거는 주어진 엘리먼트에 대해서 고정값이죠. 변할 수 없는 숫자야.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매스를 가진 애들을 우리가 아이소토프라고 하죠. 근데 이 아이소톱들은 이렇게 가지는 매스 넘버만 다르지 요 숫자는 똑같아야 돼. 그죠? 칼본도 마찬가지. 자, 얘는 6번인데 다 똑같이 6번. 그리고 프로톤 숫자 6개인데 뉴트론의 개수가 달라서 매스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매스 넘버. 자, 그래서 요렇게 써져 있는 이 부분을 우리 매스 넘버라 하고요. 얘는 프로톤 더하기 뉴트론으로 구한다. 그래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표시된 건 이제부터 이 아토믹 매스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각각의 매스 넘버로 주어진다고 보면 돼. 예를 들어 이거야. 그냥 칼본을 내가 이 매스 스펙트럼으로 보겠다 하면은 칼본이 뭐 12짜리, 뭐 13짜리, 14짜리 이렇게 아이소톱 위치마다 매스 넘버 위치마다 이렇게 그래프 값이 뜰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Y축은 뭐냐? 실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비율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relative abundance라고 해요. 아니면 뭐 percent abundance라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뭐 외우는 값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지구상에 그냥 존재하는 비율이라는 건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냥 원래 그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칼본 같은 경우에는 12짜리가 한 뭐 98% 있다고 해볼게. 그리고 나머지는 뭐 1% 이렇게 있다 해볼게.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12가 아이고 98, 1 이런 식으로 피크가 요런 식으로 뜨겠지. 이해돼? 여기가 값이 98, 여기는 아주 찔끔찔끔 1, 1 요렇게. 여기는 그냥 퍼센티지, 존재하는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카본의 average mass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average mass 찾아라. 또는 이게 바로 relative atomic mass예요. 자, 어떻게 해? 먼저 12 곱하기 0.98 더하기 13 곱하기 0.01 14 곱하기 0.01 이거 평균값 구하는 건 비율 다를 때 이렇게 하는 거 다 알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게 대략 한 게 뭐 12.01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우리 periodic table에 써져 있는 그 숫자인 거야.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런 문제 유형들이 우리 지금 풀어보는 뭐 FRQ에서 실제 피크를 그려라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만 몇 개 체크를 해볼게요. 이런 거가 많이 나오는 유형은 제일 먼저 그냥 말 그대로 relative atomic mass 구해봐라. 계산해봐라. 요거 찾는 거. 그럼 방금 식 쓰는 거 그냥 간단하죠? 근데 그 숫자를 찾으면 우리가 얘 누군지도 찾을 수 있어, 보통은. 그쵸? periodic table 가서 12.01 정도 제일 가까운 숫자 나오는 애가 누군지 찾을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identify the element 요런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여기서 계산한 걸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계산한 거를 ptable 가서 찾는 거. 그래서 이게 기본 유형이야. 요런 문제까지는. 지금 요건 다 이해되죠? 예연이 이해돼? 어때? 응? 자, 근데 요런 것도 이제 조금씩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이런 거죠. 이 매스 스펙트럼에서 내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뭔지 알 수 없는 정보 뭔지 그런 걸 물어볼 수 있어. 내가 요 매스 스펙트럼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뭐야? 각각의 아이소톤마다의 매스. 그쵸? 그런 거는 알 수 있지. mass of each isotope이라든지 또는 percent abundance of each isotope도 알 수 있죠. 왜냐면 Y값 읽으면 되니까. 또 여기에 모든 피크 종류가 나왔다면 피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몇 개인지를 보고서 아이소톱 종류가 몇 개인지도 알 수 있겠지. 그치? 얘는 아이소톱이 세 개다. 뭐 피크가 두 개 있으면 두 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number of isotopes, different isotopes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근데 알 수 없는 정보, 알 수 없는 거는 뭐야? 이거를 보고서 각각의 일렉트론의 컨피규레이션 같은 거는 알 수 없어. 이거는 우리 앞에서 봤던 포로일렉트론 스펙트럼 요걸로 아는 거야. 그래서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일렉트론의 쉘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정보는 알 수가 없죠. 또 뭐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몰라. 얘는 단순히 매스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각의 비율 요렇게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 종류 몇 개 배우는 걸 다 섞어버리면 안 돼. 딱 구분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은 포로일렉트론 스펙트럼에서 보는 거고 요런 부분, 요런 정보가 매스 스펙트럼에서 보는 거야. 자, 이렇게를 일단 쭉 정리해보고 FRQ 하나만 볼게요. 조금 뒤에 시간 다 괜찮죠? 혹시 먼저 나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녹화 번호를 뒤에 조금 보고 하나만 조금 풀어볼게. 같이. 자, 요거. 이번에 1번 같이 볼게요. 자, 얘는 incomplete mass spectrum. 다 완성이 안 된 애야. 요 마그네슘에 대해서. 근데 the percent abundance of magnesium 24. 자,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게 그냥 mass 넘버라고 보면 돼요. is 79%. 자, 이게 요 피크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리고 the percent abundance of the other two natural isotopes of magnesium 25 and 26. 자, 두 개를 볼게요. 25, 26. 자, 얘네들은 비율이 거의 비슷하대. approximately equal 하면은 뭐겠어? 전체 다 합친 게 100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79 뺀 거. 그냥 나누기 2 해가지고 대략 뭐야 한 10% 가까이씩 있겠지 두 개가. 이해돼? 한 10.5, 10.5 정도씩 있겠죠 두 개가. 그럼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Complete the mass spectrum in part A by drawing thick lines in the appropriate locations. appropriate locations to represent the percent abundance of 25 and 26 magnesium. 그럼 뭐야? 그려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얘 어떻게 그려? thick line, 요렇게 그리면 딱 되겠죠? 그래서 요거 FRQ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 마저 완성하는 거 나올 수 있어요. 자, 2번도 짧으니까 금방 같이 볼게요. Describe the difference in the atomic structure that accounts for the difference in mass between 25 and 26. 자, 마그네슘 매스가 지금 다른 게 뭐야? 뉴트론 때문에 다른 거. 요거 다 알죠? 아이소톱은 뉴트론 넘버만 다른 거였어요. 다 기억나지? 어때? 기억나죠? 마그네슘 참고로 얘 아토믹 넘버 12거든? 그러니까 얘는 25, 26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뉴트론이 몇 개야? 얘는 몇 개고? 뉴트론이 13개, 뉴트론이 14개 이렇게인가요? 그치? 이거 다 구할 수 있지? 구할 수 있죠? 자, so describe the difference 했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뭐 마그네슘이 지금 마그네슘 26 has one more neutron. 아니면 뭐 뉴트론 숫자를 실제로 써줘도 되고 얘는 14개다, 얘는 13개다 이렇게 언급을 해줘도 되고 차이점이 뉴트론 한 개 숫자로 차이가 난다. 그렇게 써줘도 되고요. Then magnesium 25 그래서 각각 FRQ가 지금 요 그래프 제대로 맞게 그리는 거 그리고 요거 difference 설명하는 거 해서 1.1점씩이에요. 자, 요거는 정확히 똑같이 안 써도 이 뉴트론 숫자 언급해도 괜찮아요. 알았죠?